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윤입니다. 가수에겐 성대가, 투수에겐 팔이, 축구 선수에겐 다리가 생명이겠죠. 그래서 조금만 다치게 돼도 바로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네, 외과 의사에겐 이 손놀림이 중요한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손놀림을 파킨슨 병으로 잃으신 분입니다. 네. 의사로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그리고 또 이거를 이야기하시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가톨릭 의대 신경외과 박충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의 중의 명의신 우리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전범균 형제가 좀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신경외과 전문의 박충근 장로님은요. 네.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시고 가톨릭 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14년 전 파킨슨병 진단으로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시는데요. 네. 국내 최초 골절된 척추 안으로 골시멘트를 넣는 척추 성형술을 도입하셔서 누워서 들어온 환자들을 걸어 나갈 수 있게 치료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 EBS 명의에 소개될 정도로 명성을 얻으셨고,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 척추 인공관절학회 회장도 선임을 하셨습니다. 네, 대단한 의사 명의십니다. 네. 실수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신경외과가 다루는 질병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렇죠. 네. 신경외과는 크게 둘로 나눠서 네. 뇌와 척추를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네. 네. 근데 신경외과 의사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척추 환자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뇌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신경외과 의사 전문의가 된 다음에부터는 척추도 우리의 영역인데 네.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척추 전문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예. 여러분들 노맨스랜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노맨스랜드. 노맨스랜드 모르겠. 이건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땅. 예. 예. 노맨스랜드. 네. 노맨스랜드. 예. 그러니까 이 신경외과 영역인 척추와 뇌는 노맨스랜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장기들은 째기만 하면 다 열려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뇌하고 척추는 그러네. 완전히 구멍이나 이렇게 좀 뚫려 있지 전체가 다 뼈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척수가 들어 있고 그 안에 뇌가 들어 있어요. 네. 이거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도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 예. 근데 신경외과 환자다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예. 이 신경외과에서 괜찮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받겠다. 예. 그러니까 노맨스랜드인 뇌와 척추를 수술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과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네. 통뼈로 이렇게 다 이걸 커버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육체의 신비해요.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소개 올린 것처럼 14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셔서 외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네. 혹시 다른 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중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독소
독소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는 독소가 했을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세포를 퇴행성시켜요. 네. 이게 퇴행이라는 건 뒤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확 늙게 만드는 거죠. 네. 아. 그래갖고 사멸시켜버려요. 네. 그러면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죠. 예. 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은 예. 여러분들이 손으로 주먹으로 사람을 딱 쳤다. 예. 그러면은 치는 것 자체는 운동신경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을 살살 이렇게 살짝 건드릴 건지 그냥 빡 네. 쳐버릴 건지 네. 아니면 속도를 내다가 줄일 건지 가면서 훌 속도를 낼 건지 네.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운동신경은 못해요. 아. 도파민이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몸에 그 파킨슨 병에 의해서 뼈가 이제 몸이 굳어졌다. 네. 그러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파킨슨 병의 특징입니다. 근데 외과 의사신데 나 자신이 이제 파킨슨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뭐 원인은 따로 없는 거죠?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밝혀진 건 없어요. 예. 근데 요새 지금 젊은 나이에 파킨슨 걸리는 분들이 좀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통계는 아직 네, 못 갖고 네. 있는데. 예,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게 40대. 네.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네. 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네. 그 사이에 생긴 사람들은 비교적 조기에 파킨슨이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60대, 70대, 80대까지 네네. 그렇게 늦게라도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퇴행성이라면은 젊은 사람에게서 적합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40대, 50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파킨슨은 네. 스트레스에 의한 거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아본 거에도 2개나 있어요. 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예.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예, 그러셨겠죠.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었나. 그러네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예. 모두가 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예. 예.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네. 무슨 원인으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좀 장로님 이렇게 목이 약간 불편하신 것도 예. 그 파킨슨병 파킨슨 병입니다. 예. 예, 이게 파킨슨 병에 걸리면 그 몸의 경직이 필요 없는 경직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이렇게 잘 유지하려면 양쪽에서 똑같이 텐션이 가서 평등하게 이렇게 당겨줘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왼쪽 뇌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걸로 좀 진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되게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왼쪽에서 일어나면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게 반대예요. 아. 오른쪽에 뇌에 출혈이 생기거나 이러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내가 왼쪽 뇌에 도파민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팔의 사용이 좀 불편하시군요. 불편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진단의 첫 걸음인데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외과 의사한테 그 파킨슨스 병은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부정하는 거죠. 이건 아닐 거다. 설마 내가 더군다나 신경외과 의사가 그렇죠. 자기가 관련되는 병을 가질 일은 없다. 네. 그리고는 자꾸만 아닌
쪽으로만 생각을 했죠.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군요. 네. 아유, 그렇죠.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내가 누구보다 그 치료에 제일 앞장섰던 외과 의사인데 내가 바로 그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현실이었을까 싶네요. 예. 아유, 우리 장로님은 지금 의사신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렸을 때 꿈이 목사셨네요. 예.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목사를 하셨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관련하시는 교회에 새벽 기도 갈 때나 주일날 예배 보러 갈 때 같이 손잡고도 가고, 그래서 그 교회에 굉장히 정두가고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당히 프라우드가 이게 뭐라 그러죠? 자부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좀 특징이 네. 한마디로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예. 한 달 수고비를 받아서 네. 챙겨갖고 나오는데 그 교회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이 등록금이 부족해서 등록을 못하고 휴학이나 아니면 자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월급 봉투를 그대로 줘버려요. 그럼 집에 와서 그 월급 봉투가 나왔는데 그런 애가 있어갖고 줘버렸어. 그러면 어머니가 예, 당연하죠. 그냥 실망은 하지만 그러셨어요. 할 수 없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택 뒷뜰에 예. 그때는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그 시골처럼 살았어요. 예. 52년도니까. 52년, 53년. 예. 그러니까 그 닭을 기르시고 그 뒷뜰에다가 채소도 심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생활비에 붙여 쓰셨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멍청 딴 데 가더라도 굶지는 않았죠. 예. 그랬는데 저도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습성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거는 말이 겹칠지도 모르겠지만 의대를 가기를 결정한 거는 예. 실제 그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네. 집에 책이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책을 잡았는데 놓칠 수가 없어요. 재밌으셨구나. 예, 그걸 풀로 다 읽었어요.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의대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한테 의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의대 가려면 공부 무지 잘해야 돼. 무지 잘해야 되죠. 공부하려면 뭐 딴 생각 하지 말고 공부만 해야 돼. 그래서 알겠다고. 예습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듣고 그날 들은 거는 그날 완전히 이해하고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할 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그랬더니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예. 성적이 전체에서 10등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때는 3등인가 2등을 했어요. 야. 전교에서.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이창로 장로님이라고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네.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 이창로 장로께서 저를 불러요. 너 장학금 줄 테니까 장학금 받아라. 그랬더니 제가 저보다 가난한 애들이 많을 텐데 걔네들을 주십시오. 저는 집에서 등록금 낼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목사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저희 아버지가 계시던 교회하고 같은 노회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노회 회의가 있을 때 만날 때 장로님이 아버님한테 당신 아들 충분히 이랬더니 이러더라. 네. 그러니까 그걸 집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영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네. 섭섭하지. 아버지 똑 닮아서. 아버지가 그러더니 아들마저도 네. 그지. 돈을 아무데나 다 주고 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상의 그 비슷한 점도 있었고. 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교수님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EBS 프로그램 명의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또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의사 선생님들만 나오시던데. 그게 이제 제가 척추를 전문하려고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내 선배들이 척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네.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치.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저에게 길을 좀 보여달라고. 정말 학교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기도를 했죠. 근데 1998년 1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학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학회에 참석하면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네. 발표 안 하는 사람들은 포스터를 만들어 갖고 포스터 세션이라고 해서 포스터를 쭉 붙여놓고 포스터를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시험을 했구나 이런 걸 이제 알도록 하는 그런 학회를 열어요. 근데 그 해에 이상하게 포스터 붙어 있는 논문. 방을 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스터 방을 돌고 있는데 어떤 게 머리 하나를 탁 때려요. 네. 포스터가.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어느 소도시에 치료 방사선과라는 게 있어요. 치료 방사선과에서 하는 일이 이제 방사선 치료 예. 하는 그런 과인데 방사선 치료도 하거나 이제 무슨 뭐 발론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치료 방사선과 의사의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환자들을 척추암 네. 아니면은 척추에 생기는 퇴행성 이름 모를 그런 질환들, 척추 골절 이런 한 몇 명을 골라서 척추에다가 시멘트를 넣었더니 증상이 완화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시멘트. 이게 시멘트가 그 FDA에 승인받은 시멘트예요. 생태 시멘트. 예. 왜냐면 우리 뼈 같은 거 이렇게 부러져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은 뼈를 이식하는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시멘트로 그냥 채우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에 들어가도 되는 시멘트죠. 예. 그걸 보니까 한번 척추 골절 환자에서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갖고 수술방 간호사들하고 의논해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시멘트라는 건 누우면은 굳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굳은 거를 안 씻어내면은 그 바늘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은 그냥 바늘이 아니고 그 바이옵시 생검을 하는 바늘이에요. 하나에 거의 100만 원 정도 하는 바늘인데 네. 이거를 그 척추 골절 있는 데다 시멘트를 넣고 됐네 그러고 놔두면은
100만 원이 없어져요. 오. 이 병원으로서는 싫어하죠. 완전 손해보는 장소. 그렇죠. 네. 이게 나한테 당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간호사가 나가서 옆에 서갖고 약 놓자마자 주면은 계속 닦아요. 아. 그 촉매로 네, 네. 그냥 닦아서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오. 네. 이게 수술이 아주 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주사 한 방 놓느라고 완전히 난리 굿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네. 하니까 예. 첫 번째 환자가 65세 된 남자 환자였어요. 네. 키도 크고.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몸도 못 돌렸어요. 이 저기 예. 스트레처 카라고 긴 카에 누워서 들어왔는데 네. 이분이 수술 준비하고 첫 번째 환자예요. 네. 이게 그거는 시험적으로 한 거죠. 예. 여기다가 시멘트를 넣어주고 1시간 정도 누워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아. 막 다니는 거예요. 와. 와, 이게 놀람의 극치를 떠나서 판타스틱한 거예요. 예. 그죠. 너무 내가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골라서 9명에서 했는데 9명이 전부 통증의 85% 이상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1999년에 학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네. 예. 학회 보고장에 이제 기자들이 왔다가 완전히 탑 뉴스로 그 일간지하고 예. TV 뉴스에 3대 뉴스에 다 나갔어요. 예. 이게 졸지에 그냥 유명해진 거죠. 네, 네. 이게 하나님이 예. 저는 단지 저를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저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면 누구를 보내주셔서 저를 이끌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게 그러네요. 음. 그러네요. 그래갖고 척추 성형술이라는 그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등록하고 예. 신기술로. 예. 그다음에 내용물은 다 이미 쓰던 것들이니까 예. 네.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냥 시술만 하면 되지.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척추 성형술까지 어떻게 보면 대중화로 자리 잡게 하고 많은 분들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바쁘게 진료하실 그때 이제 그 파킨슨병이 찾아왔단 말이죠. 어떻게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좀 있던가요? 전조 증상이 있었죠. 예. 우리가 이제 전구 증상이라기도 하고 전조 증상이라기도 하는데 네. 특징은 네. 우리가 파킨슨병 하면은 운동 네. 질환이에요. 예. 운동하고 관계 없는 증상이 나타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심한 변비하고 아, 예. 램 수면 행동장애라고 그래서 네네. REM, Rapid Eye Movement. 예, 예. 그 자면서 심하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뭐 너 일로 와, 절로 가, 막 이러고. 그다음에 막 어떤 놈들이 덤벼들면은 하고 발로 빵 차고 예, 예. 그러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2차례나 얼굴에 상처가 나서 꼬맸어요. 어머나. 그 정도로 심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소변장애나 또 우울증, 후각신경마비,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전조증으로 나타납니다. 네. 근육하고 다 상관없는 아무 증상이군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진단은 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변비는 이 명색이 그래도 의사가 네. 변비 때문에 병원 가기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도 이게- 안 가죠, 병원 때문에. 내가 처방해서 그냥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 두 개만으로도 우리가 파킨슨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개가 50대에 나타나면 파킨슨 병을 의심해라. 예, 예.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답답한 거죠. 그죠. 변비도 들어가 있네요. 이 변비도 들어가요. 그 우울증세도 있고. 우울증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변 소변장애. 장애. 저 오진이 날 수밖에 없겠다. 처음에 그렇죠. 진짜 알 수가 파킨슨하고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상관이 알 수가 없으니까. 없다 이거. 그 사람들이 각자 딴 그렇죠. 데로 다른 데 가니까 찾아- 그거를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면은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네. 그래서 좀 책을 볼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 각각 갖고 있으니까. 그럼 결정적으로 딱 내가 파킨슨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하여튼 계속 부인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어요. 예. 그래서 정형외과에 3개월간 치료를 했는데 그 관절경 수술 뭐 별걸 다 했어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3개월이 지나더니 그 정형외과 선생이 저한테 암만 해도 이 어깨 관절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신경과에 얘기 다 해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갔더니 임상에서 딱 보더니 파킨son 같습니다. 그리고는 파킨son 진단의 95%의 확신이 쓸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예. 그게 펫CT라고 해서 예. CT는 CT인데 도파민에다가 동위원소를 태깅해갖고 네.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왼쪽 뇌에 도파민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확진이 됐죠. 네. 그래서 슬픈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으셨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예. 이게 내 뜻대로 손이 마음을 들지 않는 그때까지는 아주 하긴 하고 있었는데 있었겠죠. 네.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뭐 별일 없는 듯이 느끼는 듯 보였지만 네네. 속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에 빠졌죠. 그렇겠죠. 네. 자존심도 깨지고 네. 그렇죠. 기도할 때면 뭐 저희 식구들 중에 저희 딸들도 있지만 저희 딸들도 자기네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학교하고 교회 두 가지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은퇴한 다음에 슈바이처처럼 그런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좋은 일도 하고 싶었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상태로 만들었냐. 저도 YB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죠.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 예. 그 중에서도 하고 나서 회개 안 하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예. 그 죄들이 다 떠올라요?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그때 그 많은 죄들을 한꺼번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를 그냥 데려가시면
지옥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천당으로 인도하려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예. 예수님의 계획은 저를 데려갈 계획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회칠한 무덤처럼 밖으로는 잘하지만 안으로 지었던 아전체들이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이제 저희 딸들이 아빠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그러면 아니 나야 가야지 어디 딴 데 갈 데 어디나 이랬지. 딴데 갈 때 어딨나. 근데 지금 그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던 일을 잃어버리고 예. 그냥 죽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길로 갔을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한테 그때 감사를 드렸죠. 아, 이게 이 바울이 자기의 병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됐듯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까지 기도하셔서 이제 꽤 이제 지금 긴 시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재활치료는 그냥 꾸준히 했지만 아. 다른 뭔가 알찬 일을 하질 못했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소은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명의 때 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예. 환자가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일 수가 있냐. 아. 그 말이 저를 확 찌르더라고요. 예. 그 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이게 그동안에 저희 생활을 한 10년 앓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환자로서의 나보다는 의사로서의 나를 지켜나가려고 바빴지 환자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그걸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꿨죠. 예. 내가 환자로서 이 치료를 받을 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해결해주고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서전을 썼는데 예. 자서전으로는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예. 이제 저희 치병기라고 그러나요? 치병기. 투병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왜 그러냐면 파킨슨 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네. 우리들은 불치병이라고 그러면 벌써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마련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쓴 책에도 보면은 예. 증상이 한 20가지가 나와요. 예.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비운동성 증상들,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 도파민이 안 나왔을 때 나오는 전조 증상이 있죠. 네. 전조 증상으로도 나타나지만 병을 갖고 있을 때도 나타나요. 그게 계속 지속되죠. 그 다음에 새로 자꾸만 발생을 해요. 그동안에 병일만 있었으면은 소변장애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불치병이니까 그냥 이거는 손대야 뭐 소용없다. 그러고 놔두면 20개의 증상들이 다 짬뽕이 돼갖고 완전히 사람을 떡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골라놓은 20가지 증상들은 치료하면 좋아져요.
오. 예. 변비도 저는 완전히 치료됐어요. 예. 그다음에 그 소변장애? 예, 소변장애도 거의 치료됐어요. 네네. 그다음에 렘 수면장애도 수면장애도. 이제는 그런 일 없어요. 네. 아주 잘 자요. 예. 우울증도 없어졌어요. 우울증도 제가 심할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예. 라는 생각까지 날 정도였는데 우울증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이게 얼마나 삶의 질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거하고. 이게 그 파킨슨 환자들한테 희망적인 거를 보여줘야지 불치병이라는 걸로 몰아치면은 맞아. 예.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돼. 이게 이런 그 근본적인 병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잡한 전선에 뛰어든 이유가 예. 이걸 알려주자. 예. 예. 네. 이게 제 그 책에 써져 있는 얘기의 근간입니다. 아. 예. 그리고 더 희망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리잖아요. 예. 네. 이 편하게 사는 기간을 늘려놓으면 그 사이에 의학이 요새 엄청나게 빨리 그렇죠. 발전하죠. 맞아요. 그렇죠. 예. 완치되는 치료법이 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언젠가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완치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예. 요새 뭐 5년이 1년처럼 빨리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열심히 사세요. 네. 그럼요. 그 책 제목이 뭔가요?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 투병. 투병기.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파킨슨병뿐이 아니라 일반 장기 치료 환자들한테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네요. 예, 그런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아니, 아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회복할 때는 결국 운동이 좀 제일 중요하죠.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죠.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약을 먹으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네. 예. 이게 보통 파킨슨병에서 허니문은 길어야 한 3년, 4년, 짧은 사람은 몇 개월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L도파라고 외부에서 만든 도파민이 네. 그 부작용을 일으켜요. 무슨 부작용이냐? 무도병이라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가요. 물건을 잡아도 이게 그 약을 끊어야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을 못 먹죠. 예. 저는 그 허니문 기간이 거의 8년을 갔어요. 8년. 이게 왜 그러냐면 진단을 받자마자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네. 하루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와. 그래갖고 정말 이 로잉까지 했어요. 와. 그다음에 저기 이거 엎드리는 거 뭐죠? 스프랭크. 예. 프랭크도 하고. 예. 그러니까 몸이 체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니문 시기에는 다 놀아요. 네, 네. 약 먹고 좋아지니까 좋아진 줄 알고 곧 암울한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재활치료 내지는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네, 네, 네. 허니문 시기에도 그래야 허니문도 길어지고 허니문이 끝난 다음에 닥쳐올 수많은 증상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가장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수님 인터뷰 보니까 이제 그래서
명의에서 명환이 됐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뭐 평생을 병원에서 아픈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저도 병원을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인간은 모두 다 아파지더라고요.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시기에 따라 좀 병명이 다를 뿐이지 언젠간 다 아프게 되니까 지금도 병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환우들 또 그 병실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여태까지 얘기에 종합판인데 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네. 그다음에 쉴 새 없이 운동하시고 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예.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변합니다. 예. 삶의 질이 정말 바닥에서 나는 살고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비참한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예. 아유. 앞으로 치료법이 나오면 네. 그나마도 모든 것을 다 잊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아이고, 뭐, 많은 분들이 희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외삼촌도 파킨슨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좀 그러세요? 오늘 말씀하신 게 다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 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파킨슨병 환자가 저도 의외로 주변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전 처음 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열심히 하면 왜냐면 하도 불치병이라는 소리만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오늘 그 허니문 기간이 왜 이렇게 꽂히는지. 예, 맞아요. 파킨슨병에 있는 허니문 기간을 늘리는 거는 자기 재량인데 우리도 언젠간 아플 거고 네. 노안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건강할 때 뭐라도 해야겠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두워지는 날도 올지 모르니 지금 영적인 어떤 기도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동규영 씨. 오늘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교수님이 아니셨으면 그 누구도 와닿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환자로서만 살았을 때 운동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나 하지 그랬을 테고 교수님이 의사셨는데 하면 또 당연한 소리 하네라고 느꼈을 텐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 저 사람 말이라면 나도 해야겠다라는 희망을 그다음에 기도를 꿈을 좀 주신 이야기라서 네. 교수님의 지금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셨나 네. 아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 내가 한평생을 그 공부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줄이야잖아요. 우리 교수님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네. 일을 겪으셨는데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기력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걸 놔버리는 순간 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심이 에라이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아예 모르겠다. 앉아버리고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 무기력의 순간들. 아까 말씀하신 에이 내가 지금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영화나 보자. 에이 누워나 있자. 하루를 그냥 보내자. 이런 무기력증이 하나님의 성조인 나의 육체를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이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의 질병과 함께 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병과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병든 생활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셨는가를 또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마음과 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저희 마음속에 계속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정보와 함께 신앙의 간증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감사합니다.